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조선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전율이 있었습니다. 근데 놀라운 건 그 울림이 지금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. 그 이름이 바로 동학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혁명은 전율이다. 어떠세요, 이 문장? 동학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요? 맞아요. 동학은 그냥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진 봉기가 아니었어요. 낡은 시대의 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아주 길고 거대한 과정. 뭐랄까, 역사의 지각 변동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겠죠?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19세기 사상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되게 낡은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까지 되고 21세기를 사는 우리 마음을 아직도 이렇게 울리는 걸까요? 그 이유가 뭘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. 자, 그럼 모든 것을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. 동학이라는 이 거대한 불꽃, 대체 어디서 또 어떻게 피어난 걸까요? 동학은 1860년 경주에서 시작됐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. 핵심은 딱 한마디, 사람이 곧 하늘이다. 바로 인내천 사상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왕이랑 양반만 사람 대접받던 그 시대에 노비나 백정까지 모두가 하늘처럼 귀한 존재다. 와, 이건 정말 당시 사회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고도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죠. 근데 동학의 진짜 무서웠던 힘은 바로 이 사상이 진화했다는 데 있어요. 여기 보세요. 창시자인 최재후가 내 안에 하늘이 있다. 그러니까 개인적인 깨달음을 강조했다면 이대교주인 최시영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. 내 안에 하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. 이렇게요. 와,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. 개인 수양을 넘어서서 여성, 아이, 심지어 천민까지 모두를 똑같이 대하라는 이건 완전한 사회개혁의 윤리잖아요. 바로 이게 동학혁명의 강력한 철학적 무기가 된 겁니다. 우리가 보통 동학하면 1894년에 있었던 농민혁명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역사의 기록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자, 이 연표를 한번 보실까요? 우리가 잘 아는 1894년 혁명보다 무려 23년이나 빠른 1871년에 이미 경상도 영해에서 큰 봉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러니까 동학의 그 혁명적인 정신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부터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. 그때 이필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동학 교도들이 부패한 관리들을 몰아내고 보국안민,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, 이런 깃발을 내걸었어요.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 동학이 그냥 생각에만 머무는 집단이 아니라 잘못된 현실에 직접 맞서 싸우는 행동하는 조직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. 영해에서 시작된 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동학의 정신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치 들불처럼 다시 살아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. 이 흐름이야말로 동학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894년 농민들의 외침에서 시작된 그 아래로부터의 저항정신,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그 생각,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.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의병으로, 또 3.1운동으로 이어졌고요. 해방 이후에는 독재에 맞선 4.19와 5.18 같은 민주화 운동의 심장부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었던 거죠. 시대마다 모습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뿌리에는 늘 동학의 정신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2023년에 이르러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들이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. 바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거죠. 이건 이제 동학이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됐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.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요?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지금 동학성지화 사업이라는 아주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의 핵심 비전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점처럼 흩어져 있는 동학 관련 유적지들을 하나의 거대한 역사 문화 벨트로 연결하는 겁니다. 그냥 낡은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
그 길을 직접 걸으면서 동학의 정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죠.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허브 앤 스포크 모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자전거 바퀴를 떠올리시면 쉬워요. 동학 사상이 처음 태어난 경주를 하나의 중심축, 즉 허브로 삼고 또 최초의 혁명이 일어났던 영덕을 또 다른 허브로 두는 거죠. 그리고 상주처럼 중요한 거점들을 바퀴살, 즉 스포크처럼 이 중심축들과 쫙 연결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방문객들은 동학의 탄생부터 혁명, 그리고 그 정신의 계승까지 하나의 거대한 길을 따라가면서 아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계획은 정말 멋진데 뭐랄까 너무 거대해서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죠. 이런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? 성공의 열쇠는 바로 협력과 연결입니다. 이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요.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전문가,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힘이 하나로 합쳐져야 해요. 당연히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완전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역의 관광계획이나 다음 개발계획하고 잘 엮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 이 동학성지화 사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. 그냥 건물 멋지게 짓고 길 잘 닦아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외쳤던 그 뜨거운 동학의 정신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,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만들 것인가. 아마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